네, 안녕하세요. 탱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 투자들이 현재 시장에서, 잘못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국내 시장이 원초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영상을 좀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잘못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장중인데 영상은 이제 잠깐 찍게 됐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는 시점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미국 같은 이제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주식이라는 단어를 듣기에는 조금 나중에 좀 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부모님 세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주식을 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그죠? 이제 그 돈을 뭐 다 잃는 뭐 이제 그런 되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조금 배우면서 자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주식이나 뭔가의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조기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교육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 세대는 내가 성장과 동시에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성장을 하고 같이 성장해서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실 이제 교육의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하죠. 그러니까 뭐 국영수 학원을 간다.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가 성장이 목적인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 전체 그런 이제 부강보다는 내가 먼저 성장을 해서 일단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더 스펙을 더 쌓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접하는 것 자체가 시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중에 더 컸을 때, 이 친구가 컸을 때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시작점이 다르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 보면은 그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지표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는 그런 수치예요. 대략적으로. 19세 미만 친구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는 조금 더 과거의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어린 친구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수익률을 보면요. 처참하죠. 뭐
이렇게 퍼센티지만 보면은 마이너스 1%, 2%라고 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금액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자, 아까도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19세 미만 친구들, 지금의 이 친구들은 이제는 정보들을 접하는 수준이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접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것들 이제 많이 정보들을 취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20, 30대, 40대, 그러니까 현재 부모님 세대, 내 윗세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잘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는 섹터로 많이 이제 구성이 많이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 뭐 기술 섹터, 뭐죠? 뭐 운송 섹터 크게 나아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표들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하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한 번씩 봤었던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카카오, 그죠? 에코프로, 그죠? 뭐 기아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대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고 뭣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내가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과 성장성, 밸류들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알만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사실을 투자를 그 친구들도 처음부터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도 똑같이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은 사실은 똑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리스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뭔가를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성장의 목적성을 가지면서 그 돈을 투자한 금액들을 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뒷돈을 챙기고 뭔가 뭐 공장을 세우다가 말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뭔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 내가 믿었었던 기업들이 약간 배신의 느낌과 동시에 수익적인 측면으로도 그게 올라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재미를 못 느껴요. 수익이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바치는 형태로만 되다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만 생기고 뭔가 할 의향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들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미성년 투자자들이 아까 위에서 19세 미만 친구들이 수익률이 높았었던 이유들 중에 우리나라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즉, 이 친구들도 만약에 국내 주식만 몸을 담았다면은 아마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치로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은 크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딱 느낌이 이거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그냥 기업들과 우리나라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들이 있죠.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즉 국민연금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민연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그냥 큰 제목으로만 볼더라도 해외 주식이 21%고 국내 주식이 0.4%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과거처럼 우리가 현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의 차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서는 정보를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 거래도 필요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냐라고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과거에서는 그런 이제 돈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공유들을 이제 암암리에 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페, 블로그,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관들은 정보의 최상위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 그러니까 뉴스들의 이제 그런 밸류들을 거기서 거르고 그 다음에 오픈을 시켜서 기자들에게 던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최하위의 정보력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상위층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맨 마지막에 받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죠? 뭔가 안 좋다라고 나온다면은 그냥 그거는 완전히 내려앉는, 그러니까 이유 불문 그냥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내려 꽂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좋게 나온다면은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좋게 막 우르르 몰려가는 이제 그런 군중 심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정보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 제 위에 최상위층들이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이미 마찬가지로 정보의 시작점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런 국민연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수익률이 0.4%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거는 평균 수치, 채권까지 합치면은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채권 수익률을 기본 2, 3%를 베이스를 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0.4%의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1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 거래 움직임들이 없고 시장이 활발하게 되려면은 전통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그 시세를 올리고 시세가 조정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유동성이 없습니다. 특정한 시간대만 움직이지 그런 부분들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정한 종목들만 움직이는 경우가 특정한 거래 대금에서 특정한 인물들이 자꾸 돌리기 때문입니다. 시세를 계속 펌핑을 시키고 결국엔 나중에는 급락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자, 그 말은 즉슨 뭔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해외 투자자들이 그래도 버티면 회복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금액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국내 주식은요 한정된 금액, 즉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정된 개인과 기관의 금액들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금리 상승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차라리 은행에 넣으면 오히려 고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투자는 해외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고스란히 그 리스크를 다 얹고 이미지의 상실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거고. 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기관들이 사면서 종목들의 이제 수치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사면서 이제 수익성이 났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관은 확실히 정보의 최상위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 리스크들을 다 안고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죠. 자, 반대로 외국인들은요 오히려 손실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시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수준인데 외국인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진 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비슷하죠? 개인 투자들이 투자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도 떠나고 외국인도 떠나고 일부 개인 투자들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딱 보더라도 그냥 이 수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밸류업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들에서 잠깐 반짝였을 뿐 좋은 흐름으로 간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밸류업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금액들을 투자를 함으로써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종목으로 또 압축이 되면서 걔네들만 상승하고 또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지금요 국내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 자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시장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주식은 기업을,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그 돈으로 성장을 함과 동시에 내 계좌도 같이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장기 투자가 아니라 조금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되는, 그리고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단타꾼들이 많이 생겨나고 좀 아니다 싶으면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매매들이 너무 많이 있어졌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투자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 흐름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